이번 영상에서 도쿄대학 입시를 살펴볼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먼저 오형식이라는 영어 문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오형식. 근데 이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오형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나라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수능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일본이야? 지난 영상에서 이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는데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물론 우리 관심은 한국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한국 교육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관찰하고 평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적어도 몇십 년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가 한국 교육이라는 우산 밑에서 성장했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밀착되어 있으면 아무런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어렵고, 그래서 객관적일 수가 없죠. 우리의 가치관, 편견 또는 선입관, 이게 개입되지 않으려면은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필요한데, 이걸 낯설게 하기, 이런 영어로는 친근한 익숙함을 뜻하는 familiar, 이런 단어 앞에 부정을 뜻하는 D가 결합해서 defamiliarization,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이 낯설게 하기의 일환으로 일본 교육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 중에 일본 교육 또는 도쿄대학 입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the stranger,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죠. 또는 방관자, 이렇게 stranger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 하다못해 중국도 아닌 왜 하필 일본이야? 사실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교육이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육과 일본 교육의 밀접한 관련성, 이걸 설명하기 위한 소재로 저는 오형식이라는 영어 문법을 선택한 겁니다. 오형식은 이 표에서와 같이 동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어냐 아니면 보어냐, 이걸 기준으로 문장의 구조를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말합니다. 제가 문법이 아니고 주장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정작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인과 영국인들은 오형식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만 문법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인데요. 제가 1987년에 미국 유학을 떠났을 때 제 미국인 클래스메이트들한테 "혹시 니네들 오형식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뜻밖에도 미국인들 그 누구도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게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 설명을 해 줬더니 그들 반응이 "그거 참 신기하고 재밌네." 뭐 이러더라고요. 이때 저는요,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내가 속았구나.' 이런 일종의 배신감마저 들었는데 사실 곧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5-6년 전에 어떤 책을 집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도대체 누가 오형식이라는 걸 만들었지?' 그래서 찾아봤어요. 정말 어렵게 찾았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인 1904년 영국의 찰스 텔벗 어니언즈라는 사람이 펴낸 고급 영어 통설원 Advanced English Syntax라는 이 책에 오형식이 처음 등장합니다. 알고 보았더니 이 양반 직업은 뉴 잉글리시 딕셔너리 또는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이런 사전들을 편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오형식이 어떻게 우리한테 전달되었을까요? 이것도 참 어렵게 찾아보았는데요. 어니언스가 오형식을 소개하고 나서 13년이 지난 1917년 일본 오사카 상업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호소에 이스키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출판합니다. 영문법 법론. 여기에 오형식이 들어 있었어요. 이 사실은 일본의 도호쿠대학교 국제언어학과 교수인 에토 히로유키라는 사람이 밝힌 논문을 읽고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영문법 법론은 영국에서 출간된 어니언즈의 어드밴스드 잉글리시 신텍스를 거의 그대로 번역해서 짜게 했다는 겁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수학의 정석, 일본의 차토식 수학이라는 책을 그대로 옮겨 짜깁기에 출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호소의 이츠키의 영문법 법론, 이거는요 그야말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수학의 정석이 우리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본에서 영어를 배우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그런 책이 된 겁니다. 이 오형식이 한국에 소개되는 거 시간 문제죠. 당시 한국의 영어 선생님들 대부분이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소개될 수밖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한국과 일본에서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가르치잖아요. 그 오형식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정작 미국인과 영국인들은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영어가 모국어인 영국과 미국도 당연히 영문법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오형식 모델을 언급하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이죠?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실제로 원어민들이 매일 쓰는 기초적인 문장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He lives in London. 런던에 산다는 거죠. 몇 형식이에요? in London. 부사구이니까 생략하자. 그러면 주어 플러스 동사인 일형식 문장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근데요, in London 생략해 보세요. 어떤 문장이에요? He lives. 그건 살아있다. 완전히 뜻이 다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볼까요? I put the keys on the desk. 책상에 열쇠를 뒀다고요? 몇 형식이에요? on the desk는 수식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3형식. 아니죠. 여기서 부사를 생략해 보세요. I put the keys예요. 문장이 안 돼요. 비문이에요. 이 문장의 put이라는 동사는요, 어디에 두었다는 뜻으로 사용되니까 반드시 장소가 함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문장을 볼까요? He ran himself tired. 무슨 뜻이냐면요, 지칠 때까지 달렸다는 겁니다. 몇 형식이에요? 5형식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비슷한 문장, He left himself sick. 그는 웃다가 배가 아팠다. 이것도 몇 형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She smiled her thanks. 감사의 표시로 미소를 지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형식, 이처럼요, 실제 영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들 당연히 이를 영문법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영어를 왜 가르치고 배우는가라는 영어 교육의 목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영어 가르치고 배우죠? 원어민에게는 국어 교육이죠. 이들은 이걸 language arts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인을 위한 영어 교육도 있어요. 테솔. 최종 목표 똑같아요. 주어진 문장을 쪼개어서 이름을 붙이면서 분석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유창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의사소통 역량, 이걸 기르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몇 형식이야? 이건 소용이 없어요. 의사소통 역량과는 관련이 없죠. 이건 마치 수영을 배워야 하는 아이에게 물에는 들여보내지 않고 수영에 관해서 필기시험만 보게 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기를 배워야 하는데 자전거 체인의 역학적 회전축 각도를 계산해봐, 뭐 이런 문제를 풀게 하는 거, 이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미권 교과서는 문법을 가르치더라도 이 상황에서 내 감정을 표현하려면 어떤 동사 구조를 써야 하지? 이걸 functional grammar, 뭐 기능적 문법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질문들이 중요해요. 몇 형식이야, 이런 거는 전혀 다르지도 않아요. 또 다른 의문이 그럼 드네요. 오형식은 그러면 정작 그것이 탄생한 영국에서조차 이미 100년 전에 유통기한이 끝나서 폐기 처분된 고물 기계잖아요. 그런데 바다 건너 한국과 일본에서는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이 기계를 닦고 기름치고 이것이 영어의 절대 진리야라고 아이들에게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어떻게 막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기막힌 현실,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어쩌면 오늘의 한국 교육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모종의 뭔가가 발견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굿데이.